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내년부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년 후면 35% 수준까지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면 가격도 비슷한데 수입 담배 사서 피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 흡연율 떨어질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 5호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1구가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망자가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는 보도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구조조정본부는 이 러시아 베링해에서 이 사고 해역에서 모두 11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우리 정부 측이 알려왔는데요. 이로써 전체 60명의 선원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고요. 실종자는 41명입니다. 이번에 수습된 시신은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 필리핀 선원 1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네티즌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세월호와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다. 세월호 선장처럼 선실에 남아있으라라고 말했을 리도 없고 경력 선원들이 수용도 못하는 어린 학생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열악한 근무 조건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싼 값에 먹거리를 구하려는 소비자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사람은 다 죽고 명태만 다시 살아나가는 현실이 너무 비탄스럽다. 이런 네. 의견도 주셨고요. 또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배 대부분이 20년, 30년 전에 도입했던 배들이라 노후화가 됐고 네. 교체 시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고 섞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수학 능력 시험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성적표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배포가 됐죠. 예. 한 학교에서 수학 B형 만점자가 70명이나 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네. 자, 그럼 그렇습니다. 입시 전략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서울 강남구 휘문고에서는 이과 학생 300명 가운데 이 70명이 수학 B형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요. 네. 이 만점 학생에게만 지금 1등급 성적표가 나왔고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입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학생들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휘문고 진학부장은 차라리 과감한 소신 지원을 권유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 그야말로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 수학 B형은 진짜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줄은 몰랐다. 모의고사 때는 항상 1등급이었는데 수능에서는 2개가 틀려서 2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불평 섞인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수는 금물이다. 내년에 출제 유형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작년에 영어 선택형 때문에 재수했던 학생들이 많았는데 올해 물수능 때문에 원점수보다도 이 점수가 낮은 재수생들 부지기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지난 5월이었죠. 미스 미얀마. 네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미인대회에 왔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로 드러났다면서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네,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 네.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난 5월이었죠. 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 미인대회에서 우승 왕관을 거머쥔 미스 미얀마 네. 메이타테 아웅 씨가 자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예. 미인대회 우승을 한 뒤에 우리나라의 이 N 매니저먼트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과 계약을 체결하자고 해서 한국을 왔더니 네. 고위직 성접대와 전신 성형을 강요했다 뭐 이렇게 밝힌 겁니다. 고위직이 누굽니까? 말도 안 되는. 뭐 많겠죠. 예. 성접대와 네. 전신 성형을 강요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 이 네티즌들 뭐 3,000개가 넘는 댓글을 이 기사 하나에다가 이렇게 네. 달았는데요. 네. 거의 대부분이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이 한 네티즌은 장자연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미얀마인까지 성접대를 시키려 하느냐. 고위직분들 뭐 사춘기 중학생도 아니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질타를 했고요. 네. 또 이 한몫 잡자는 엉터리 사기꾼들이 기획한 엉터리 국제대회가 어디 한두 번이었나 참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들이 벌어지는 이런 뻔한 대회가 개최되도록 왜 문체부는 눈 감고 있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 선거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네요. 무슨 혐의입니까? 네네. 이 조희연 교육감이 육사지방선거 때 이 고승덕 당시 이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검찰이 뒤늦게 조희연 교육감을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티즌들 뭐 검찰의 뒤늦은 기소 방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한 네티즌은 드디어 검찰이 떴다. 이 진부 교육감들이 활기를 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겠지. 이런 뭐 비아냥 섞인 의견을 또 주셨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허위 사실인 건 밝혀진 거다. 조희연 교육감이 정말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였는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만 검찰이 잘 구분하면 된다. 이런 반박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 긴가민가 하는 뉴스인데요. 이 4년 동안 실종된 소년이 아버지의 집 벽장 뒤에서 발견됐다. 네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이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싶구나 네. 이런 뉴스인데요. 이 소년은 지난 2010년에 아버지를 만나러 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조지아주에 간 뒤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알고 보니 아버지의 집 벽장 뒤에 만들어둔 비밀 공간에 4년 동안이나 감금이 돼 있었던 건데요. 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자신을 보러 온 아들을 이혼한 전처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이를 꾸몄다고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좀 사건도 좀 놀랍지만요. 이 네. 경찰에 대한 칭찬 세례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에 대한 칭찬. 네네. 아, 예. 이 당시 소년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뭐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예. 이를 장난 전화로 넘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 소년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네. 예, 네티즌들 참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네티즌은 한국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꼬집었습니다. 이 과거 오원춘 사건 언급하면서 한국은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해도 출동을 안 한다. 한국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장난 전화를 취급해서 대응 안 할 게 뻔하다. 두세 번 전화면 공무집행방해를 언급했을 것이다. 이런 질타가 있었고요. 네. 또 이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경찰이 있구나. 길 가던 어린아이를 아무 이유 없이 이 총으로 쏴 죽이는 경찰들만 있는 줄 알았다. 네. 우리나라에도 성실한 분들이 더 많다. 네. 칭찬해 분들은 칭찬하자.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였습니다.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 흡연율 떨어질까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을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000원이나 오른다면 순간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가격이 2배가 됐으니 피우는 양이라도 반으로 줄이겠죠. 2299번님의 의견입니다.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질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9987번님은 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보다 세수 증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지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과 성동분기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고요. 월계로 하계역 쪽으로 월계 1교 서단과 동단 사이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수색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수색교 가는 길 가좌상거리 앞둔 곳 2, 3차로에서 버스와 수용차가 부딪혀서 부근으로 진행하는데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도하에서 가좌까지 밀려 있고요. 신월 부근 통과하는데 다시 한번 속도 내려갑니다. 서울을 순환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안암 부근, 상일에서 토평, 계양에서 서운분기점,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밀려 있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초대했습니다. 9시 등교의 상벌점제 폐지를 비롯해서 이른바 경기도발 교육개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찬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전에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장관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말이죠. 그 느닷없이 교육감을 하시겠다고 나오셔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교육감을 하시겠다고 나서셨습니까? 그냥 밀려 나왔어요. 밀려 나오셨어요? 네. 제가 뭐 하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이제 네. 경기도에 아시겠습니다만 김상건 교육감님이 벼랑간에 그만두시면서 네. 그분이 하시던 사업들을 좀 누군가가 잘 계승해야 할 텐데 예. 그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뭐 경기도 의회 의원들로부터 NGO 단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사정없이 저한테 그냥 등을 떠밀어가지고 네. 할 수 없이 이렇게 밀려 나와가지고 얼결에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교육감을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먹었던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다고 느껴지시던가요? 아니면 뭐 참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시던가요? 아니 정말 와서 해보니까 예. 정말 보람 있는 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준다는 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잖아요. 네. 또 신나고요. 네. 재미있고. 네. 그래서 요즘 행복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요 청소년 사업을 해온 사람인데 하여튼 그 청소년들 생각하면 행복하죠. 네. 자, 그런데 9시 등교 이 문제가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파문을 일으키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신 이후에 반응이 어떻다고 보고받고 계십니까? 아, 반응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다. 네. 우선 현재 뭐 96%가 9시 등교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내년 3월 1일부터는 100%가 네. 다 될 겁니다. 네. 근데 좋다는 게 첫째. 네. 아이들이 9시에 첫 시간에 수업에 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주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네. 애들이 즐겁게 공부를 하고. 네. 두 번째는 컵라면이 다 없어졌습니다. 컵라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침 안 먹고 와가지고 네. 그동안에 컵라면 먹는 게 아침에 뭐 이게 쓰레기로 그냥 수북하게 쌓였는데 예. 아침에 그 컵라면이 없어져서 아이들 건강에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일찍 오는 아이들도요. 자기들 스스로가 뭐 운동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자기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나가니까 그것도 또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찍 오는 아이들이 있죠. 이제 좀 있습니다. 집안의 사정이나 이런 네네. 것 때문에. 네. 근데 와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이 상벌점제를 폐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본래 상벌점제는요. 네. 체벌을 없애면서 학생 체벌을 없애면서
대체한 정책이 이 상벌점제예요. 네. 이게 2009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지난 몇 년간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역시 상점을 주거나 벌점을 주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공정성. 예. 두 번째는 이게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주기가 어렵잖아요. 예. 세 번째는 선생님과 학생 가운데 이것 때문에 긴장감이 생기고 네. 선생님들은 스트레스 받고 네. 또 벌점 받는 아이들은 마음에 그게 남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교육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그런 평가가 일반적이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네. 저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출발을 했죠. 네. 그 점수 잘 받으면 기분 좋지만 잘못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만든 것이 그런 학급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학생들이 한번 직접 원칙을 한번 정하도록 해보자. 네. 학급 회의를 해서 네.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원칙을 정하면 좋고 안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 가운데 어떤 그 계약을 맺는 약속을 네. 하는 예.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학교 단위에서는 가령 뭐 학생회에서 그런 논의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질서를 잡아나가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그런 학교 풍토, 학교 문화를 좀 만들어 가보자. 이제 그런 것이 제가 제안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요. 예. 근데 몇몇 학교에서 예. 선생님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을 안아주고 등 두드려 주는 것. 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네. 네.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겠네요. 달라지는 거고요. 네. 앞에 저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약속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전에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다. 교실 매니페스토. 그 좋은 얘기죠. 학교 네. 매니페스토죠. 네네네. 학생들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스스로 이제 관찰해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후속 조치들은 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후속 조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학생들이 직접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상벌점제에 대한 후속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방학을 이제 네 계절로 쪼개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1학기가 18주입니다. 네. 쉬지 않고 18주를 하거든요. 예.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한 50% 넘는 학교에서 대체로 중간에 한 3, 4일 휴식 기간을 두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한 50%가 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2개 학교가 예. 공식적으로 이런 그 중간 방학, 아하. 이 학기 중에 방학을 실시를 했는데 그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네. 한 85%가 이상 좋다는 반응입니다. 네.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하. 내년도에는 시범학교들을 정해서 대체로 한 1학기 중간에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2학기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네. 요렇게 방학을 두면 네. 그 학생들의 경우에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을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거나 학습이 좀 미진한 학생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을 두고 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또 준비나. 뭐라고 그럴까 중간에 좀 쉬면서 원기 회복을 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둘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 시범 학교를 정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죠. 네. 그 중간 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직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한번 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나 사교육비 학원 더 많이 보내고 이런 사태는 안 생겨. 아니 일주일 동안에 어디 학원을 더 가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번 예산국회에서 대충 좀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됐는데 예. 그저 편법으로 일단 어려운 건 메꾸어 나가는 거죠. 예.
그 요번 예산에서 이제 여야가 합의한 걸 보면 5,233억을 국고 보조로 이렇게 증액시켜 주고 네. 나머지 모자라는 액수는 지방채로 해서 일단 이 문제 해결을 하고 가자.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번 마지막 예. 결정된 거니까 예. 일단 그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 아마 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원론적으로 보면 지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부금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 교부금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내국세의 일정한 부분을 떼서 교육을 하라고 주는 것인데 이 교육은 실제로는 6세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의 학생과 학교를 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떼가지고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 한다고 그러면 네. 사실 법을 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액수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이 교부금 액수를 늘려라. 네. 그렇지 않으면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보조를 공식화해라. 이것이 이제 그동안 17개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이었었습니다. 네. 그 무상급식 문제까지도 이 내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무상급식은 사실 이 문제하고 전혀 별개의 일인데 이번에 왜 이걸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아마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 복지 예산이 115조 5천억입니다. 예. 전체 예산의 30%입니다. 예. 금년보다 복지가 8.5%가 늘어납니다. 예. 그런데 이 무상급식도 사실 교육복지인데 예. 교육복지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이 논리를 왜 이걸 내세웠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문제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네. 그리고 그 자사고 문제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경기도에는 자사고가 모두 2개가 있는데요. 네. 한 학교는 이번에 평가를 해가지고 사실은 70점 미만을 받아서 네. 저희는 지정 취소를 하자. 재지정을 못하겠다. 네, 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의 결정을 동의하지 않고 부동의를 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교육부 장관의 결정을 존중해서 일단 재지정을 했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조건부로 네. 5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이렇게 자사고의 본래 그 설립 목적대로 학교를 잘 운영해 달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재지정을 했으니까 이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죠. 네. 네. 서울시가 문제로군요. 서울이 지금 문제입니다. 네. 서울시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교육부가 네. 그 시행령이든가요? 그걸 고쳐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자사고 지정 취소 같은 거 하려고 한다면 그냥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고치겠다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법에 이제 협의하도록 되어 협의하게 돼 있는 있거든요. 거예요. 예. 그 협의하는 걸 뭘 협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 장관 훈령 속에 협의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걸 갖다 이번에 이제 완전히 아주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법을 분명하게 바꾼 거예요. 예.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이걸 뭐 법까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나. 네. 시행령.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간의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네. 어떻든 그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 법의 문제보다는 하여튼 뭐라고 할까 서로의 이해가 다른 거를 좀 잘 조절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뭐 네. 교육부 법을 바꿔도 네. 안 바꾸는 마찬가지 상황이죠 사실은. 네. 네. 단원고 2학년 학생 교실 문제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유가족 회의 그 임원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단원고등학교 2학년 이제 희생자들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사실 아직도 팽목항에 진도 앞바다에 아직도 좀 실종자로 남아 있는 학생들이 있고 네. 또 실제로 이 희생자들의 경우도 장례만 치루었지 실제로 뭐 어떤 다른 구체적인 것도 결정된 게 이제 없지 않습니까? 또 세월호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잘 모르는 일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억울하게 죽은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고 좀 더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실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두고 네. 모든 게 조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네. 특히 이 학생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학교의 졸업장도 내년 1년만 한 해 참으면
졸업장을 받는 거니까 그 명예 졸업장을 받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마치 그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좀 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 교육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잘 참아가면 이 자체가 좋은 뜻이 아니겠느냐. 네.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학부모들 일부에서는 교실도 모자르는데 네. 이제 뭐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 참 애들 많이 쓰셨어요. 학부모들이. 네. 사실은 그 뭐 자원봉사자도 가서 애를 쓰시고 네, 네. 이 단원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정말 애들을 많이 쓰셔서 네. 그런 애를 쓰셨지만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아무튼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모두가 다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런 중입니다. 네. 아직은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아직 뭐 알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저 교육감님이 되셨으니까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것에 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이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본래 그건데 이제 우열을 가리는 게 돼버렸죠. 온 나라가 이렇게 발칵 뒤집히는 이런 시험 보는 나라가 있나요, 세상에? 전 세계 우리밖에 없죠. 네.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러신지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이 수능 시험을 이틀에 걸쳐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 제가 시험 보러 나가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무튼 제일 첫째 예.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남의 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 학생들도 있고요. 잘못 온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7시 반부터 등교를 시작해서 8시면 다 거의 입시를 해요. 예. 그러니까 멀리 오는 아이들은 뭐 헐레벌떡 그렇죠. 오고요. 예,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예. 뭐 7시 얼마나 그날 추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한 오전 10시쯤 시험을 시작하면 여유 있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도 하루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한 이틀쯤 나눠서 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학교에서 보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뭐 학교 찾는 것도 문제가 없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학생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면서 시험을 본다면 그게 하나의 그 개선점이 아닐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수능 시험이라는 제도는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 좀 해봐 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걸 원만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학교의 성적과 학생부를 네. 중심으로 하고 네. 이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능 폐지를 페이지. 주장하시는 겁니다. 네. 내신과 학교 성적. 학교 네. 가지고 해야 된다. 네. 그래야 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될 수가 있다. 네. 또 하나는 정수능 시험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네. 이걸 한 1년에 한 4번쯤 봐가지고 나누어서 학생이 한 2번쯤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네. 학생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히자. 이제 그런 생각이죠. 네. 수능 폐지까지 주장을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중대 발언을 하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공약집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공약들을 많이 해놓으셨던데 특히 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거 네. 뭡니까 도대체 이거? 이게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예. 오늘 학교를 보면요. 네. 학교라고 하는 것만 애들을 교육시키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돼야 된다. 네. 그 마을에 사는 모든 기관들, 기구들, 단체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네. 하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예. 학교 안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린 사교육만 얘기하고 학원만 얘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 얼마나 교육이 네, 네. 많습니까? 네. 핸드폰 가게 가는 것도 다 교육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공약을 내면서 제일 첫 번째는 학교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협동조합을 좀 만들자. 학교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네, 그렇습니다. 네. 교육도 지원하고 학교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협동조합.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식품을 구매한다든가 예. 교복을 구매한다든가 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네. 이 스쿨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협동조합도 가능할 네. 거고요. 무슨 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회적 기업으로. 네. 네.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그 말씀 전에요. 네. 이 협동조합 하나라도 만드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준비 중입니다. 아직 뭐 네, 아직 이제 시작을 해야죠. 이제 시작하시는군요. 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에 가면 재능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 교육계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모든 교육의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 정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능 기부해서 교육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시군구에는 이미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네. 우리 그 지방에 있는 지역 교육청에 네. 교육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네. 이런 교육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 네. 이게 두 번째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교육 분야에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고령화 사회에 가서 네. 이 연세 많으신 분들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봉사하시겠다는 분들 알고 보면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또는 어떤 전문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풍성한 교육의 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정말 제 비장의 네. 계획입니다. 비장의 계획. 네. 이게 꿈의 학교입니다. 꿈의 학교. 네. 네. 학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규교과가 있고 정규교과 끝난 다음에 방과 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후와 저녁에 네.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들을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한번 제공해보자. 네. 그런 생각이죠. 방과 후에. 방과 후에. 예.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네. 어떤 것은 자기 직업이 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고요. 네. 어떤 것은 그냥 취미로 할 수 있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어떤 분야는 학업을 좀 보완해주는 보완적 기능을 하는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체능 계열도 있고 예.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의 경우 난 뮤지컬을 좀 하고 싶다 하면 그 뮤지컬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뮤지컬을 한번 공부하고 공연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꿈의 학교입니다. 네. 그럼요. 그런 학교를 따로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지역에 여러 개를 만들자는 거죠. 지역에 여러 개를? 네. 네. 그럼 뭐 빌딩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아니 필요하겠네요. 그건 이제 필요한 경우는 방과 후니까 네. 학교 학교 다 안에. 끼니까 학교 안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고 혹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같으면 뭐 어디 캠프를 가서 네. 뭐 한 숙식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지만 학생들이 교과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좀 더 폭넓고 좀 더 깊숙이 네. 함으로 해서 어떤 분야는 자기의 재능을 거기서 발견하면 정말 전문가로 발전할 수도 있고 네. 자기 직업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재능을 가지고 일생 동안 자기 인생을 좀 더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꿈의 학교는 아이들의 그 꿈과 미래의 희망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그 길로서 저희들이 꿈의 학교를 네. 구상 중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아직도 구상 단계에 있으시죠?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구상을 해서 내년 학기부터 이제 시범 학교에서 시범을 하는 거죠. 내년 학기에 시범 학교 지정하실 거 네, 하시겠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럼 학교 단위별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학교와는 별개로 만들 겁니다. 별개로? 네네, 별개로. 아하. 왜냐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가외의 부담은 드리지 않고 네. 해야 이게 성공이 가능하죠. 네. 가외 부담 드리면 어렵습니다. 너무 선생님들도 네네네. 너무 힘드시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꿈의 학교 같은 프로그램이요 곳곳에 진행 중입니다. 네. 그냥 가평 같은 데 연극 학교가 있고요. 예. 요전에 보니까 어느 도시에서는 거의 뭐 전체 학교의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훈련을 시키는 데도 있고요. 네. 그런 운동부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운동 체육을 아주 멋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서 꿈의 학교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이렇게 네. 뭐 청소년 관련 기구라든가 이런 데서들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교육청에서 나서셔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건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네. 말씀 잘하셨어요. 예. 청소년 단체나 네. 지역사회 어떤 기관들이나 네, 네. 예를 들면 뭐 YMCA나 뭐 YWCA나 이런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예. 뭐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관들도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뭐 이런 방송국도 있고 네.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함께 네. 이런 마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이죠. 네. 이런 저 YTN 같은데 이제 아나운서나 PD나 뭐 이런 거 되고 싶은 친구들 체험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드셔도 돼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가는 YTN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예. MOU를 맺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네. YTN 학교 이런 거 하나 할 수 뭐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꿈의 학교 아주 기대가 큽니다. 내년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네, 담배값이 2,000원이 오르면 흡연율 떨어질까요?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